야, 그만 좀 해. 30년 쓸모없는 년 붙들고 살았으면 됐어. 이제 나도 좀 살아야지. 비 오는 밤 남편은 쓰러진 아내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조수석에는 화장 진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 심장이. 연기하지 마. 나 안 속아. 남편은 바람핀 여자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정확히 3년 후 자신이 처참하게 버렸던 그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자는 눈을 떴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아침이었으니까요. 이불을 걷어내는데 왼쪽 손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이 굳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어요. 영자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폈다 쥐었다 반복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어요.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시든 파. 그게 전부였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사흘이나 남았는데 영자는 묵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래도 이게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없었지만 김치찌개는 끓일 수 있으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영자는 김치를 썰면서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났습니다. 영자는 손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손을 씻고 밴드를 붙였죠.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밥을 퍼담았습니다. 도시락통에 반찬을 넣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은 남은 1개로 말이를 했습니다. 남편 것만 넣었어요. 자신은 먹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6시가 됐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침 드세요. 영자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더니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김치만 들어간 거야? 고기가 없어서요. 월급날까지. 월급날? 너 분식집에서 버는 거 가지고 월급이라고 해? 용돈도 안 될 돈 가지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긴. 매일 똑같은 것만 해놓고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영자는 움찔했어요. 그래도 드셔야죠. 아침 걸으시면. 시끄러워.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답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은 몇 숟가락 먹더니 일어났습니다. 이딴 거 먹고 어떻게 일해. 밖에서 사 먹을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았지만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택시 출근 시간이었어요. 도시락은 됐어. 어차피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남편은 도시락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봤어요. 김치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9시 영자는 분식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언니, 손 어쩌다 다치셨어요? 사장님이 밴드 붙인 손가락을 봤습니다. 아, 아침에 실수로. 조심하세요. 손 다치면 일 못하잖아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영자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손마디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사리 추가요. 김밥 언제 나와요? 빨리 좀요. 물 좀 주세요. 영자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았어요. 다리가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오후 3시쯤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물을 줬어요. 언니, 손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요즘 예민해서.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사장님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저녁 7시 퇴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손님 태우고 있어서 바빠.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 저녁 제가 뭐 좀 됐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즘 왜 저러는 걸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벗어놓은 옷, 먹다 남은 음식, 빈 소주병. 영자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옷을 개고 바닥을 닦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남편은 보통 10시쯤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영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언제 들어오세요? 늦을 것 같아. 어디 계세요? 손님 먼 데까지 태우고 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너무 늦으시면. 시끄러워. 내가 뭘 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으셨어요. 남편에게서 냄새가 났습니다. 술 냄새,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달콤하고 진한 향이었어요. 당신 술 드셨어요? 조금. 그리고 이 냄새는. 영자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남편의 재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냄새? 무슨 냄새?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향수 냄새요. 여자 향수? 택시에 손님이 탔으니까 그렇겠지. 그것도 따질 거야? 남편이 영자를 밀쳤습니다. 영자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당신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맨날 의심하고 참견하니까. 남편은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영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누운 방문을 바라봤어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향수 냄새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낯선 향이었어요. 영자가 절대 쓰지 않는 진하고 달콤한 향수였습니다. 영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새벽 한두 시가 넘어서였어요. 항상 같은 핑계였습니다. 손님 태웠어. 야간 할증 받으려고 늦게까지 일했어. 하지만 영자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영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드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당신 제 말 안 들려요? 됐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남편은 그렇게 영자를 밀어냈습니다. 영자는 매일 밤 혼자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눈빛과 낯선 향수 냄새뿐이었습니다. 결혼 30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영자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졸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에 깼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진한, 영자가 절대 쓰지 않는 그런 향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택시 일했다니까. 왜 이래?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더 묻지 못했어요. 남편이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남편의 재킷을 세탁하려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정은지, 투자 컨설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이 명함은 뭐야? 남편이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택시 타던 손님이야. 손님이 왜 명함을 주는데? 투자 좀 해보라고 권하더라고. 뭐가 문제야? 당신 투자 같은 거 하면 안 돼. 우리 형편이 어떤데? 형편? 내가 벌어오는 게 뭐가 있다고 형편을 따져? 나 혼자 벌어서 이 집 유지하는 거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영자가 분식집에서 버는 돈은 대출 이자 갚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자는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출 승인 통지서였습니다. 2천만 원 담보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영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대충 보더니 소파에 던졌어요. 그거 투자 좀 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것 뻔하잖아. 이것저것 따지고 난리치고. 당연히 따져야지. 이 집은 내 지분도 들어가 있다고.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집은? 집값은 내가 다 벌었는데 내 이름이 왜 들어가 있어? 그것도 내 돈 아니야?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한 30년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 대출이었어요. 영자는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길 건너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여자도 보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다리가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발은 저절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여자의 손이 남편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금방 짜증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너 어떻게 여길? 그게 중요해? 지금 당신이 뭐 하는 건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저는 정은지예요. 기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당신, 이 여자가 누구야? 왜 저렇게 붙어 있어? 투자 담당자라니까. 투자 담당자가 왜 당신 다리에 손을 올려놔?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영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쪽팔리게. 은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기사님 가요. 여기 있을 수 없겠어요. 남편이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눈앞에서요. 어디가? 당신 어디 가려고? 영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뿌리쳤어요.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남편이 은지의 손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자는 계산도 하지 못하고 급히 뒤따라 나갔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최만수,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멈춰서서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은지는 남편의 팔을 꼭 끼고 서 있었습니다.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나 이해해줘. 너처럼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여자 말고. 남편의 말에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불평? 내가 언제 불평했어? 나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했잖아. 그게 뒷바라지야? 맨날 돈 없다, 힘들다, 그 소리만 하면서 당신 집 담보로 대출받았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돼? 대출? 그래, 1억 2천 넣었어. 퇴직금에 집까지 다 걸었다고. 남편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억 2천?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야. 이 기회 놓치면 우리 평생 거지로 살아. 그래서 바람까지 피워. 이 여자랑? 영자가 은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어요. 바람? 그래, 맞아. 나 은지랑 만나. 어쩔 건데? 남편이 대놓고 인정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너랑 사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알아? 30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 30년을 참았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남편의 팔을 더 꽉 끼안았어요. 기사님, 이제 우리 갈까요? 비도 오는데. 그래, 가자. 남편이 은지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뒤를 쫓아갔어요. 안 돼. 당신 가면 안 돼. 은지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수석 문에 손을 올렸어요. 영자가 달려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나, 손 치워. 남편이 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자는 비틀거렸어요. 당신, 나 어떡하라고. 알아서 살아. 30년 동안 내 돈 빨아먹고 살았으면 됐잖아. 남편의 말에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서 영자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제발. 귀찮아. 이제 각자 살자고. 남편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영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당신, 가지, 마. 영자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아파. 영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몸이 쓰러졌어요.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한 발짝 다가와 영자를 내려다봤어요. 연기하지 마. 나 안 속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숨을 헐떡였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진짜 아파. 제발. 에휴, 이것도 못 놔주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가 차에서 내려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기사님, 저 여자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요. 그래, 가자. 남편이 차에 탔습니다. 영자는 손을 뻗었어요. 당신, 제발. 하지만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영자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차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안 돼.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자는 손을 뻗은 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 멀어져 갔어요. 영자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빗소리만 귓가에 울렸어요. 차의 후미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은지가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영자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영자는 차가운 빗속에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 30년 인생이 무너진 그 자리에 영자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영자의 몸 위로, 모든 것 위로 차갑게 내렸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 영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입가에선 미약한 숨만 겨우 나오고 있었어요. 도로 위로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자를 보지 못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주차장 구석은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시간쯤 됐을지도 모릅니다. 폐지 줍는 카트를 끌던 노인이 빗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76살 복례였어요. 무거운 비닐봉투를 카트에 정리하던 복례의 눈에 희미하게 쓰러진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복례가 다가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자였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복례가 영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을 살짝 들어 올려보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식도 없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복례는 놀라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숨이 약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여기가 어디지? 아, 삼거리 주차장이에요. 큰 카페 옆에요. 복례는 자신이 입던 낡은 외투를 벗었습니다. 영자의 몸에 덮어줬어요. 손으로 어깨를 토닥이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버텨요. 곧 사람들 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빛이 빗속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복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복례가 손짓하며 소리쳤어요. 저쪽이에요. 빨리. 의료진이 영자를 살폈습니다. 한 사람이 맥박을 짚더니 급히 말했어요. 심정지 직전입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영자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복례가 다급히 물었어요. 저 사람, 어디 병원으로 가요? 구급대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청명병원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어요. 복례는 빗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진 여자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왠지 모르게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이 떠올랐어요. 그냥 마음이 쓰였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저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젖은 외투를 다시 걸쳤습니다. 카트를 길가에 밀어두고 천천히 병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청명병원 응급실 유리문 앞에 복례가 서 있었습니다. 막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영자를 들것째로 밀어 넣었습니다. 복례는 유리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대기실로 가세요. 복례는 대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가족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젖은 손으로 컵을 쥐며 한참 동안 응급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의 경보음이 잦아들었어요. 의료진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옮겨지는 들것이 복도를 지나갔어요. 복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살아야 돼요, 아줌마. 복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복례는 병원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복례는 며칠 동안 같은 시각에 병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온 길에 꼭 병원 앞을 지나갔어요. 그냥 마음이 쓰였습니다. 죽은 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안은 정신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전극 패드가 영자의 가슴에 붙었어요.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심박선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혈전 제거 들어갑니다.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시술 도구가 준비됐고 의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연락처가 없네요. 간호사가 영자의 옷에서 찾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낡은 신분증만 있었어요. 명함도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낯선 냄새, 삐삐 소리. 여기가 어디지? 영자가 손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오른손은 움직였어요. 하지만 왼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움직여? 손가락을 쥐려 해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놀란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손이 왜 이래?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깨어난 걸 보고 차트를 들었어요. 정신 차리셨군요. 다행입니다. 선생님, 제 손이 왜 이래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왼쪽 손은 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너무 오래 방치되셨어요. 그럼 이 손은 재활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가 나가고 영자는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 감각 없는 손가락.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며칠 뒤 병원 행정팀에서 보호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영자의 지갑에서 찾은 남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요청으로 번호가 변경되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동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딸의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영자는 딸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행정팀 직원이 영자의 병실로 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이 안 되는데요.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없어요. 영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나 친척이라도 아무도 없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류에 뭔가를 적더니 나갔어요. 보호자 없는 환자로 분류된 영자의 이름이 사회사업팀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무연고 환자네. 영자는 창가에 누워 빗물 자국이 남은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지만 창문엔 물방울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누군가는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자신이 쓰러진 걸 보고도 그냥 갔습니다. 딸은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사람들과 단절된 그 고요 속에서 영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어요. 영자는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어요. 감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영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영자는 홀로 남겨진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 사회사업팀 사무실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보호자 없는 환자 명단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중 한 병원 행정직원이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소진이었어요. 서류를 넘기던 소진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한영자,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소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설마. 소진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나이, 주소, 입원 날짜. 틀림없었어요. 15년 전 가정폭력과 고함 속에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던 그 집 주소였습니다. 소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어머니였어요.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도망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진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명단의 병실 번호를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 잠깐 회의실 좀 다녀올게요. 소진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소진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지나 302호 앞에 섰어요. 흰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소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손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소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들어 시선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눈을 깜빡이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진이?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소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소진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의 손은 차가웠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엔 눈물과 숨소리만 맴돌았어요. 엄마. 소진이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진아. 영자도 겨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자가 소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느껴지는 딸의 체온이 따뜻했어요. 소진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은 괜찮으세요? 소진이 왼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가 재활해야 한대.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딸을 바라봤어요. 소진아,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병원 행정이래요. 그래, 잘 됐다. 다행이야. 영자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많이 컸네. 이제 다 커서. 엄마도 많이 늙으셨어요. 소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 엄마 늙었지. 영자도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딸 앞에서 웃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소진은 퇴근 후에도 병실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왔어요. 어머니가 먹기 쉽게 죽을 사오기도 하고 과일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딸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손을 잡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야. 영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진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이제 제가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소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잃었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자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손 기능 회복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가 권유한 대로 하루 3번씩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감각이 둔했습니다. 컵을 잡으려 하면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활치료사가 다시 컵을 주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추 하나를 채우는 것도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오른손으로 왼손을 도와가며 겨우 끼워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는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피로와 허무가 섞여 있었어요. 왼손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손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는 컵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영자는 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 영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례였어요. 복례는 꾸준히 병문안을 왔습니다. 처음엔 문 앞에서 망설이다 조용히 들어왔어요. 보온병에 담긴 미역국이나 호박죽을 놓고 갔습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저기, 호박죽이에요. 드세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자꾸 오세요? 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쓰여서요. 복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복례를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오고 병문안을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영자는 그 존재에 익숙해졌어요. 복례가 오면 병실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복례는 영자의 손을 주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는데 손 운동 자주 해야 한대요. 복례가 영자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주었습니다. 영자는 아팠어요. 굳은 손가락이 펴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복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으니까요. 아파요. 언니, 조금만 참아요. 이거 안 하면 더 굳어요. 복례가 계속 손을 주물렀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이렇게 정성껏 만져주는 게 고마웠어요. 어느 날 복례는 콩주머니를 들고 왔습니다. 영자 씨, 이거 쥐었다 놨다 하면 좋다던데요. 복례가 콩주머니를 영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자는 힘껏 쥐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콩주머니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안 돼요. 안 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가 다시 콩주머니를 주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복례가 옆에 앉아 함께 손을 움직여줬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엔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짜는 연습하면 좋대요. 영자는 수건을 잡았습니다. 짜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수건이 그대로 늘어졌습니다. 복례가 함께 손을 얹어 도와줬어요. 그래요, 그렇게. 조금씩.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례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영자도 복례가 오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말수가 적던 영자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늘은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복례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영자는 그 손의 온기가 좋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례가 밀가루 한 봉지를 들고 왔어요. 영자야, 오늘은 이거 해보자. 이제 두 사람은 서로 편하게 반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밀가루? 응. 반죽 만드는 거. 손 재활에 되게 좋다던데. 복례가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도 오른손으로 따라했어요. 왼손도 한번 넣어봐. 영자가 왼손을 밀가루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느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무르다 보니 뭔가 달라졌어요.
언니, 뭔가 느껴져.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밀가루의 보드라운 질감이 손끝에 닿았어요. 정말? 그럼 계속해봐. 영자는 계속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반죽의 따뜻한 질감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오랜만에 무언가를 만지는 느낌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무렵 소진은 거의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 어머니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재활 도우미와 담당 의사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연스럽게 복례와도 가까워졌습니다. 복례 이모님, 오늘도 오셨어요? 소진이 병실에 들어서며 웃었습니다. 복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반죽 연습같이 했어. 우와, 엄마 손 많이 좋아지셨네요. 소진이 어머니의 손을 보며 놀랐습니다. 영자는 딸에게 웃으며 손을 보여줬어요. 손가락이 조금 구부러졌습니다. 복례는 영자의 병실 주변을 정리해줬고 소진은 어머니가 사용할 재활용품을 챙겨왔어요. 세 사람은 매일 마주치며 조금씩 서로의 일상 속에 섞였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되찾았어요. 재활은 느리게 진행됐지만 영자의 왼손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죽이 손바닥에 덜 달라붙었고 손가락이 조금씩 구부러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손끝에서 삶의 의지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복례는 밀가루 반죽을 만지던 영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영자야, 나 옛날에 시장 근처에서 국수 팔았었어. 정말? 응. 젊었을 때. 그때 이렇게 반죽하던 게 생각나네. 복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국수? 맛있었겠다. 맛있었지. 손님들이 줄 서서 먹었어. 복례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는 반죽법과 칼국수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영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끝을 더 단단히 눌렀습니다. 언니, 칼국수 만드는 법 가르쳐줘. 그럼 퇴원하면 같이 해보자. 복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원 일자가 다가왔습니다. 소진은 병원 행정팀과 퇴원 절차를 준비했어요. 복례는 마지막 병문안을 왔습니다. 영자야, 퇴원하면 밥 한번 같이 먹자. 내가 국수 끓여줄게. 그래, 언니. 꼭 먹으러 갈게. 복례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도 복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병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어요. 왼손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스스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엔 막연한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영자는 왼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구부러졌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영자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재활을 마친 영자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복례와 소진이 함께 병원에 왔어요. 소진은 어머니의 짐을 들었고 복례는 영자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병원 앞에서 세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는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퇴원 후 영자는 소진이 구해준 원룸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손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밀가루통을 올려두고 매일 반죽을 했습니다. 손끝 감각을 되살리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왼손은 여전히 둔했습니다.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손을 움직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반죽을 주무를 때마다 손끝에서 밀가루의 질감이 느껴졌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례가 급하게 영자를 찾아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시장에 칼국수집이 나왔는데 내일 다른 사람이 계약한대. 복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멍했어요. 칼국수집? 응. 월세도 싸고 위치도 좋아. 근데 내일 모레면 계약 끝난대. 영자야, 우리 한번 해보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돈도 없고 손도 이런데 어떡해. 돈은 내가 있어. 폐지 팔아서 모은 거. 많지 않지만 보증금은 될 거야. 언니, 그 돈은 괜찮아. 나 혼자 쓸 돈도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복례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자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우리 같이 해보자. 응?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복례한테 빚만 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이 손으로 다시 뭔가를 만들자. 언니, 같이 가보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힌 점포 앞에 섰어요. 낡은 간판에 칼국수라고 희미하게 써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먼지로 뿌옇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수도꼭지, 깨진 타일. 영자야, 어때? 영자는 그 공간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국수를 삶는 냄비, 손님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모습. 하자, 언니.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진은 망설이다가 통장을 꺼냈어요. 엄마, 결혼자금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급히 계약을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기 몇 시간 전이었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땀을 흘리며 닦고 또 닦았습니다. 영자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습니다. 복례는 주방을 정리했어요. 소진은 벽을 칠했습니다. 엄마, 간판 이름 뭐로 할까요? 봄날 국수 어때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봄날 국수. 우리의 봄날. 영자는 새벽부터 반죽을 연습했습니다. 복례가 국물 끓이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국물이 생명이야. 멸치랑 다시마 푹 우려내고 정성이 들어가야 돼. 영자는 밤새 연습했습니다. 반죽을 밀고 칼로 썰고 삶고 손이 아팠지만 계속했어요. 일주일 뒤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봄날 국수 간판이 새로 달렸어요. 첫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불안했어요.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아무도 안 오네. 괜찮아. 첫날이잖아. 두 번째 날도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영자는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공사장 인부 5명이 들어왔어요. 여기 국수집이네.
하나씩 먹어볼까?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삶아서 내놨어요. 인부들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한 사람이 멈췄습니다. 맛 좀 봐봐. 이거 진짜 맛있는데? 국물 깊이가 장난 아니야. 인부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장님, 여기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집 국수 같아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직하게요. 인부들은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계산하면서 말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게요. 다음 날 그 인부들이 친구 7명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국수 진짜 끝내줘. 꼭 먹어봐. 그날 이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사람들이 오고 시장 상인들이 오고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일주일 뒤 점심시간이면 테이블이 가득 찼습니다. 2주일 뒤엔 가게 밖까지 줄이 섰어요. 영자는 정신없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복내는 계산대를 맡았고 소진은 퇴근 후 설거지를 도왔어요. 엄마, 손님이 진짜 많아졌어요. 응, 다행이야.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반죽을 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입소문 듣고 왔는데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인터뷰요? 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재활해서 국수집을 차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영자는 복례와 소진을 봤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손마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여성 창업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자의 사진과 함께 봄날 국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사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사장님, 신문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국수 맛도 좋지만 사연이 감동이에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국수를 먹더니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명함 하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5호 방송 휴먼 다큐 PD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지역 방송국 PD인데요. 신문 기사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국이요? 네. 사장님 이야기를 꼭 방송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휴먼 다큐 섭외차 왔어요. 영자는 복례와 소진을 봤어요.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봐, 영자야. 좋은 기회잖아. 엄마 해보세요. 소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수를 먹을 수 있겠지.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국수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자는 긴장했어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 떨리는 손으로 국수를 만드는 모습이 창피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복례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나 방송 나가도 될까? 떨려 죽겠어. 괜찮아. 평소처럼만 하면 돼. 영자야, 넌 잘할 수 있어. 복례가 다독였습니다.
근데 손이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 카메라 앞에서 떨면 어떡해?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그대로 보여주면 돼.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촬영 당일 아침 영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가게에 도착하니 이미 스태프들이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마이크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영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PD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평소처럼 국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밀가루통을 열었어요. 밀가루를 꺼내 체에 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밀가루가 조금 흘렀어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떨려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밀가루를 만지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손에 익은 감각이었어요. 이 촉감을 알았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끝에 힘을 주며 밀가루를 눌렀습니다. 점점 하나로 모아졌어요. 카메라가 영자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왼손의 움직임이 조금 둔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반죽을 밀고 접고 다시 밀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반죽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PD가 물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연습했어요. 손이 말을 안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자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내 언니가 딸이 절 일으켜 세워줬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카메라가 영자의 눈물을 담았습니다.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영자는 반죽을 밀대로 밀었어요. 얇게 고르게 칼로 썰었습니다. 가늘고 긴 면발이 만들어졌어요. 끓는 물에 면을 넣었습니다. 국물을 부었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완성입니다. 영자가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PD가 첫 숟가락을 떴어요. 정말 맛있네요. 국물이 깊어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정직하게요. 오후에는 복래와 소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영자가 쓰러졌을 때 제가 발견했어요. 구급차 불렀고 병원비도 도왔어요. 복래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제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같이 일어서야죠. 제가 젊었을 때도 국수 장사를 했었어요. 그때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어요. 영자가 잘 되는 게 제 기쁨이에요. 복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반죽 연습하시는 거 봤어요. 손이 아파도 참으시고 밤에 몰래 우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침이 되면 웃으시면서 가게 가세요. 자랑스러워요. 소진도 울먹였습니다. 손님들도 인터뷰했어요. 여기 국수는 특별해요. 맛도 맛이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한 그릇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장님 사연 듣고 감동했어요. 응원하고 싶어서 자주 와요. 해가 지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녹초가 됐어요. PD가 영자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실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했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잘했을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2주일이 흘렀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어요. 영자는 가게를 일찍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복례와 소진이 와 있었어요. 언니 소진아, 같이 보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떨렸어요. 오후 8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정직하게 끓인 국물은 사람을 살린다.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모습이 나왔어요. 반죽하는 손, 국수 만드는 과정, 눈물 흘리며 인터뷰하는 장면. 언니, 나 나오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 동안 영자의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날,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날, 병원에서의 재활, 복례와의 우정, 딸과의 화해, 가리고 봄날 국수의 시작. 화면 속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나왔어, 영자야. 복례가 영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소진도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사장님, 방송 봤어요. 감동이에요. 내일 꼭 갈게요. 응원합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해요. 국수 먹으러 왔어요.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급히 문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준비가 아직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가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정신없이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복례는 계산을, 소진은 회사를 쉬고 서빙을 도왔어요.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언니, 손님이 너무 많아. 이러다 우리 쓰러지겠어. 그래. 직원 뽑아야겠어. 다음 날 직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고 3명을 뽑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줄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00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점 내실 생각 없으세요? 다른 동네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너무 멀어서. 그날 밤 세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지점 한번 내볼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 영자야. 이제 우리 실력도 있고 시스템도 잡혔잖아.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해보자. 우리 해보자. 석 달 뒤 2번째 지점이 열렸습니다. 시장 반대편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영자는 직접 직원을 교육했습니다. 반죽하는 법, 국물 끓이는 법, 손님 응대하는 법. 정직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절대 속이지 마세요. 오픈 첫날 손님이 몰렸습니다. 본점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여기도 맛있네요.
본점이랑 똑같아요. 영자는 두 곳을 오가며 관리했습니다. 새벽엔 본점에서 반죽을 하고 오후엔 지점을 확인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본점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멀리 왔어. 그래, 해냈어. 복례가 웃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국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봄날 국수 2호점이 성공하자 영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세 번째 지점이 열렸어요. 버스터미널 근처였습니다. 엄마, 여기는 위치가 정말 좋아요. 대박 날 거예요. 소진이 말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봄날 국수는 이제 지역을 넘어 입소문이 났어요. 영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본점에 나갔습니다. 각 지점을 돌며 맛을 확인했습니다. 정직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1년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지점을 준비했어요. 대학가였습니다. 4, 5점도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여성 창업대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최종 심사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복례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상 후보래. 정말 대단해, 영자야.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허름한 쪽방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최만수, 영자의 남편이었어요. 방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62세인데 80대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뺨은 움푹 들어갔어요. 만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젠장, 이 지랄을.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영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만수는 옆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오빠, 저 여자. 여자가 말하려 했습니다. 신경 꺼. 가자. 만수는 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 뭐 살아있으면 나중에 쓸모라도 있겠지. 그리고 돌아섰어요. 빨리 타. 여자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대로 떠났어요. 영자를 길바닥에 버리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통장, 도장, 현금 모두 가져갔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아는 투자처가 있어. 확실해.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돈 얼마 있어? 3천이면 충분해. 1년 안에 2배 만들어줄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여자와 함께 살았어요. 돈을 투자했습니다. 오빠, 이거 대박이야. 곧 수익금 나온대. 그래. 빨리 빼서 재투자하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수익금 나왔어. 근데 재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다 넣어. 만수는 남은 돈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수가 일어났어요. 여자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집을 둘러봤습니다. 짐이 없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만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자에게 전화했어요.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회사에도 전화했습니다. 번호가 꺼져 있었어요. 젠장, 사기야. 만수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 망했네. 만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을 뿐이었어요. 그년들, 나를 속였어. 내가 당할 줄 알았나? 며칠 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만수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당신 명의로 대출이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전 모르는데요. 여기 서류 보세요. 만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위조였습니다. 이건 제가 안 했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갚으세요. 없어요. 돈 없다고요. 그럼 방법이 있죠. 빚쟁이들이 협박했습니다. 만수는 도망쳤어요. 쪽방촌으로 숨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어요. 하루 8만 원. 아저씨, 더 빨리 못해요?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알았어요. 만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재수없게 돈만 있으면 이딴 거 안 해도 되는데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참다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6개월 정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만수는 멍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 건가.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왜 나야? 왜 내가 이렇게 돼야 해?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슈퍼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매일 마셨어요. 젠장. 돈만 있으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더 말라갔어요. 어느 날 저녁 쪽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휴먼 다큐 재방송이었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영자였습니다. 만수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영자가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주방, 밝은 표정. 남편이 절 길바닥에 버리고 갔어요.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는 멍하니 봤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살아있네. 그래, 죽지는 않았구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봄날 국수 간판이 나왔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 사장님은 혼자 일어섰습니다. 이제 4개 지점을 운영하는 성공한 창업가가 됐습니다. 만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4개 지점? 딸 소진도 나왔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만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돈이 있네. 저 여자 돈이 있어. 방송이 끝났습니다. 만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국수집 4개면 한 달에 얼마 버나? 1,000만 원? 2천만 원? 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야 돼. 영자한테 가야 돼. 만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날 국수를 검색했어요. 주소가 나왔습니다. 봄날 국수. 만수는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빌어야지. 울어야지. 불쌍하게 보여야 해. 만수는 계산했습니다. 암 환자잖아. 죽어가는 사람이야. 영자가 무슨 수로 날 안 받아줘. 딸도 있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병원비만 대줘도 돼. 항암 치료받고 좀 버티면 그동안 붙어서 먹고 살면 되지. 만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가자. 옷 좀 더럽게 입고 머리 안 감고 더 불쌍하게 보여야 해. 만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날 밤 만수는 잠들었습니다. 영자를 이용할 생각에 빠져서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아. 이대로 가면 돼. 머리를 감지 않았습니다. 며칠 입은 옷을 그대로 입었어요. 더러워 보였습니다. 완벽해. 만수는 쪽방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봄날 국수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봄날 국수. 만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게 앞에 섰어요.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자가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살쪘네. 잘 먹고 사나 보네. 만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어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맞으려다 멈췄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례가 인사하다가 영자의 표정을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영자야, 왜 그래?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를 바라봤어요. 만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절뚝거렸어요. 일부러 더 아픈 척 했습니다. 영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어요. 영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가세요. 영자야, 나 좀 봐줘. 제발. 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응?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이래? 저 영자 남편이에요. 복례는 얼어붙었습니다. 만수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그 쓰레기.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영자야, 나 죽어가. 암이야, 암. 췌장암 말기.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 나 혼자 죽게 놔둘 거야? 영자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자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절 길바닥에 버리고 간 사람이 부부래요? 만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돈 다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부부래요? 병원비 한 푼도 안 내고 간 사람이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영자야, 제발. 만수가 영자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영자가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복례가 만수를 밀쳤습니다. 나가. 안 나가면 내가 내쫓을 거야.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만수가 따라갔습니다. 복례가 막았어요. 못 가. 영자야, 돈 얼마 안 돼. 병원비만 대줘. 치료만 받게 해줘.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당신이 날 버렸을 때 난 병원비가 없었어요. 손도 마비됐고 직장도 잃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미안하지 않아요. 지금도 안 미안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온 거잖아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영자야. 소진이는요? 소진이 생각은 해봤어요?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진이가 중학생 때 당신이 뺨을 때렸어요. 엄마 감싸다가요. 그날 소진이는 집을 떠났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진이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해요. 이름도 듣기 싫어해요. 소진이, 어디 있어? 만나게 해줘. 안 돼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이제 행복해요. 당신 없이 행복해요. 다시는 상처 안 받게 할 거예요. 만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래 언니,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그래. 복래가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고 나갔어요. 나가.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영자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만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야, 문 열어. 영자야. 복래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한 번 더 오면 경찰 불러. 알았어? 제발. 나 죽어가는 사람이야. 영자도 죽어가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버렸을 때. 복래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만수는 일어났어요.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젠장, 안 되네. 화가 났습니다. 영자가 미웠어요. 냉정한 년. 남편이 죽어가는데. 만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다시 와야겠어. 소진이를 찾아야 돼. 소진이가 있으면. 만수는 계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영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복래와 마주 앉았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넌 잘했어. 복래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알아.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영자는 울었습니다. 복래가 안아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진아, 아빠가 왔었어. 소진은 침묵했습니다. 암이래. 췌장암 말기. 나한테 병원비 달라고 했어. 나 안 줬어. 소진이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다시 오면 경찰 부르세요.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심사 통과하셨습니다. 지역 여성 창업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네.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래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상 받아. 정말? 축하해, 영자야. 소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해요.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복래와 소진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 여성 창업대상 수상자, 봄날 국수 박영자 대표님.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남았고 손도 마비됐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절 일으켜 세워줬어요. 복래 언니가, 딸 소진이가, 손님들이. 정직하게 끓인 국물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를 살렸고 제 가족을 살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을 용서할 필요 없다는 걸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례와 소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본점에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멀리 왔어. 그래, 해냈어. 복례가 웃었습니다. 소진도 웃었어요.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국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한 삶.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수가 봄날 국수에서 쫓겨난 날 밤이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젠장, 영자 그년, 냉정한 년.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만수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어요. 통증을 잊고 싶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물 좀. 일어나려 했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두려웠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영자, 소진아,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점점 가빠졌어요.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사흘 뒤 쪽방 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만수 씨, 월세 밀렸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방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최만수 씨?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만수가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헉! 쪽방 주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급히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확인했어요.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최만수, 연락처를 찾았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조회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었어요. 박영자. 경찰이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영자는 본점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배우자분 최만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최만수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쪽방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보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영자야, 무슨 일이야? 복례가 물었습니다. 만수가 죽었대. 복례는 말이 없었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죽었대. 영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복례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영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가봐야 해? 아니, 안 갈 거야.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선택한 삶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영자는 다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였어요. 반죽을 밀었습니다. 끝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무용고자로 처리됐습니다. 화장됐어요. 공동묘지에 안치됐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소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진아, 아빠가 돌아가셨어. 소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소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마이너스. 한 달 뒤 5번째 지점 오픈 날이었습니다. 신도시였어요. 새로 지은 건물의 봄날 국수 5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리본을 잘랐습니다. 복례와 소진이 옆에 있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축하해, 영자야.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밝고 깨끗했습니다. 키즈존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가족들이 편하게 오라고 만들었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였어요. 어서 오세요. 영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삶아서 내놨어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우와, 맛있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영자는 웃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영자는 주방에서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복례는 계산을, 소진은 서빙을 도왔어요. 엄마, 5호점도 대박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영자는 웃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국수를 먹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멀리 왔어. 그래. 이제 5개야. 5개. 복례가 감격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소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을 봤습니다. 봄날 국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봄날이야. 진짜 봄날이 왔어.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래만 남았어요. 손끝으로 반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감촉이었어요. 이 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자. 영자는 다짐했습니다. 봄날 국수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영자의 새로운 삶은 계속됐습니다. 봄날처럼 따뜻하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을 버린 사람에게 다시 손 내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자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